Cognitive Ergonomics 두 번째 시간은 Human Error 그리고 Cognitive Training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IPM, Information Processing 모델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보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프로세싱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고 처리된 프로세싱된 정보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리액션 되는지, 결국 IPM이라는 Information Processing이라는 건 머릿속에서 굉장히 계속 돌아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요. 어떤 정보를 얻으면 정보를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혹은 롱텀 메모리에 집어넣어서 저장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리액션을 취한다든지, 이게 계속 돌아가요. 머리가 계속 돌아간다라고 하죠.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근데 Information Processing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프로세싱 되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접하면은 이 새로운 게 뭔지,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뭔지 파악하는 데도 오래 걸리죠. 그것을 처리하는 데도 오래 걸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롱텀 메모리에 관련된 정보가 없으면 이걸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학교 1학년인데 4학년 과목을 들어요. 근데 4학년 과목은 1, 2, 3학년 때 어떤 것들을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4학년 과목을 들으면은 롱텀 메모리에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들어도 지식을 공부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숏텀 메모리에서 뭔가 프로세싱 하려면 롱텀 메모리에 있는 걸 끄집어 와가지고 리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프로세싱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학 1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다 잘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함수를 처음부터 풀 수는 없죠. 곱하기랑 기본 개념들을 알아야지 함수를 풀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사전 단계의 그 경험들과 지식들이 롱텀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뭔가를 배울 때 이걸 끄집어내서 활용해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정보가 많다 보면은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이런 기존에 배웠던 걸 개념을 가지고 배우면 되겠네라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또 폭넓게 아는 거, 그리고 상식을 많이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그게 도움이 됩니다. 회사 생활에서도 그렇고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뭔가 롱텀 메모리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과 롱텀 메모리에 별로 없는 사람들은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공부라는 것은 롱텀 메모리를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이 과정 중에 롱텀 메모리가 잘 차는 그런 경험과 많은 지식들을 배우기 바랍니다. 이 롱텀 메모리가 찼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했을 때 바로 우리가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는 프로세싱 할 때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 정보를 얻게 되면은 노하우가 생기고 데이터 프로세싱이 빨라지죠. 그 데이터 프로세싱을 빠르게 하는 게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근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순발력도 하나의 코그니티브 프로세싱의 속도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를 빨리 처리해서 빨리 리액션을 하는 것을 순발력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딱 들어오면은 이게 뭐지? 라고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프로세싱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딱 들어오면 바로 딱 정답을 바로 맞춘다든지, 토익 문제 같은 거 풀 때 유형이 있잖아요. 패턴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이게 유형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풀어야 돼요. 해석해야 되고. 그런데 유형이라는 걸 알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면 지문을 읽지 않고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토익 공부할 때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트레이닝이 된 거죠. 순발력. 순발력뿐만 아니라 기억력, 암기력 이런 것도 결국 다 IPM으로 설명이 됩니다. 워킹 메모리에 들어온 것을 롱텀 메모리에 집어넣는 그런 메커니즘을 내 스스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 소수점, 원주율이라고 하죠. 3.14, 3.14 뭐뭐뭐 이렇게 가잖아요. 소수점이 이게 무한대로 반복되지도 않고 무한으로 쭉 가는 그런 무한소수인데, 그것을 몇백 자리까지 외우고 하는 그런 암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포항공대에서 공부할 때 이게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 신기록을 깼어요. 그 친구는 어떤 식으로 기억했냐면, 숫자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요. 3.14라고 하면은 3마리의 새가 있었는데 4마리의 벌레가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스토리를 외우는 거죠. 거기에 나온 숫자들을 기억해가지고 적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자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한자 획수가 있잖아요. 그 획이랑 관련해가지고 한자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자를 쓰면서 숫자를 외우는 거죠. 3.14 그래서 몇 자리까지 외웠더라. 또 그 암기예요. 암기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암기력이라고 그러죠. 아까 순발력이라고 했으면. 그다음에 판단력이라는 것도 있죠. 무슨 력 하는 거 다 코그니티브 프로세싱이에요. 얼마나 그걸 잘하느냐, 얼마나 프로세싱하는 힘이 있느냐가 판단력, 순발력, 계산력, 또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정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대신 결정을 해줬다거나 아니면은 이 코그니티브 프로세싱 측면에
측면에서 봤을 때 결정에 하는 그 프로세스에 뭔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도 계속 코그니티브 프로세싱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정도 더 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해력이라는 것도 있죠.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그게 뭔지를 이해하는 능력. 이게 다 코그니티브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것을 코그니티브 퍼포먼스, 인지 수행도, 수행력 측면에서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경쟁력이죠. 군인이라고 한다면은 전투기 조종사예요. 굉장히 빠른 전투기를 몰고 가고 적 비행기가 나타났을 때 판단해가지고 뭐 미사일도 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버튼들이 많아요. 그러면 무슨 버튼이 뭔지도 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중에 나가서 그 빠른 전투기를 타고 수많은 버튼들을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중에 이렇게 비행기 출격하기 전에 항상 받는 검사들이 있어요. 인지 테스트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력이 지금 어떠한지, 어젯밤에 잠을 잘 잤는지,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판단력과 인지력 같은 코그니티브한 상태를 측정을 하고 공중에 비행을 합니다. 조종사 파일럿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인지 스트레스라던가 인지 판단력을 잘 가져야겠죠. 중요한 위치면 중요한 위치일수록 스트레스 관리라던가 자기의 코그니티브한 그런 퍼포먼스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휴먼 에러가 나와요. 휴먼 에러는 여러 가지 종류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로 코그니티브 퍼포먼스가 낮을 때 집에서 뭔가 불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죠. IPM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들어와서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잡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정보 처리를 놓치게 된다든지 늦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상 인재라고 그러죠.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고들. 적절한 시기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못 밟는다던가.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고 내가 거기에 대처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안 하고 잡생각이 거기에 차 있으면은 혹은 내가 옆 사람이랑 얘기한다고 주의를 보지 못하면은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휴먼 에러, 사람이 인지적인 에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한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트레이닝 되지 않아서, 하나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과정에 뭔가 이제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불화, 누군가와 불화가 있으면은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은 프로세싱 되지 어렵겠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되지 못하는 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이게 떨어져요. 능력이. 치매 뭐 이런 것들 떠나서 노화가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어린이는 뭐 트레이닝과 관련된 어린이가 판단력이 안 되는 건 트레이닝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잘 안 되시는 이유는 노화가 돼서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약물 같은 거 감기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프로세싱이 굉장히 늦죠.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죠. 인터페이스가 좋지 않아서 A를 눌러야 되는지 B를 눌러야 되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A 해야 했는데 실수로 B를 눌렀어요. 그런 것들 그런 거면 오류가 생기는 거죠. 시스템적인 문제는 인터페이스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계속 필요하고 전문가가 되고 익스퍼트, 프로페셔널이 될수록 수많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잘 해결해 나가고 또 충분한 잠을 자는 것도 코그니티브 프로세싱이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 수면에 방해가 되면은 인지활동 프로세스의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은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순발력이 떨어지고 시험 치는데도 지장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이 젊어서 밤새도 그 다음날 활동할 수 있지만은 이제 노화가 돼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코그니티브 프로세싱을 하려면 우리 뇌 활동을 건강하게 하려면 잘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또 트레이닝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기 바랍니다.